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가계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게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가계부 쓰는 거. 가계부를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알려주세요.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도 하고 돈도 조금씩 뭐 몇십만 원씩 벌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거를 처음에는 막 쓰다가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엑셀로 쓰기 시작한 거죠. 지금 사실은 보니까 많은 어플들도 많이 가계부 어플들도 많고 그렇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거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가계부 양식이라고 치면은 뭐 상업은행에서 메이저 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들도 이미 많이 오픈이 돼 있고 무료로 그래서 그 어떤 게 됐든 그냥 그걸 다운받아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계부 한번 써봅시다 그럼 뭔가 되게 각 잡고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거는 사실 그냥 편하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가계부 양식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엑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써보시는 걸 좀 권장드려요 저는. 어플도 좋고 한데 아무래도 어플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이 PC나 노트북 디스플레이보단 작으니까 이 각각 숫자 입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가계부를 쓰는 데 있어서 어플로 쓰면 연동되는 게 많더라고요. 카드랑 연동시켜 놓으면 알아서 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게 있는데 마치 저희가 식단을 굳이 쓰는 것처럼 가계부도 엑셀로 굳이 쓰면 내가 한번 소비하는 거를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썼구나. 그리고 저는 영수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벌어드릴까요? 하면 영수증 주세요. 그러거든요. 다 받아요. 근데 뭐 직장생활 하거나 뭐 회식하거나 야근하거나 뭐 친구들이랑 모임이 늦게까지 있으면 매일 쓰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시간에는 보통 약속이 없는 편이니까 일주일치 거를 영수증 쫙 모은 거를 한 번에 쓰는 거죠. 뭐 식비, 뭐 교통비, 뭐 회식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를 일단은 편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엑셀 가계부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가계부, 종이로 된 가계부로 쓰시는 걸 선호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형이 보셨을 때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기를 쓰게 되면은 약간 일기장 같은 형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막 뒤적뒤적 그때 뭐 언제 그때 여행 갔을 때 얼마나 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처럼 뭐 가계부도 꾸면서 쓰시는 거를 뭐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가계부의 그 목적을 이루려면은 엑셀이 훨씬 장점이 많다. 그러니까 가계부 수기로 쓰는 게 단점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계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엑셀을 써야 향후에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엑셀을 쓰시던 뭐 수기를 쓰시던 중요한 거는 쓰는 게 중요하다. 쓰는 게 중요하다. 아, 그게 시작이다. 중요한 그런 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거를 막 엄청 열심히 썼어요. 진짜 막 말씀해주신 것처럼 맨날 못 써도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히 정리하고 왜냐면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면은 이걸 열심히 썼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한 수기와 엑셀 가계부의 장단점을 얘기했을 때랑 연결되는 걸 텐데 수기 가계부가 이게 좀 약한 거죠. 엑셀로 쓰게 되면 활용법이 좋아지거든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내가 이걸 써서 얼마를 아끼겠다고 시작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쓰는 거예요. 마치 어떤 PT 선생님이 이 사람의 식습관을 알아보려고 한 달 동안 그냥 프리하게 드시는 걸 그냥 써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는 최소한 1년은 그냥 프리하게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계절성이 다 들어가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족들의 대소사, 경조사들도 있고 또 나만의 기념일들도 다 다를 거고 왜냐면 뭐 한 달 써갖고 하면은 뭐 이번 달이 휴가철이었다 뭐 벚꽃놀이 간다고 어디 여행 가갖고 돈 좀 썼다 그러면 이번 달만 비용만 갖고 쓰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약간 또 좌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활용법은 그렇게 뭐 어쨌든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 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엑셀 가계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를 갖고 내가 소비자로서 어떤 소비자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카페를 진짜 많이 가는구나. 아니면 내가 편의점을 정말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그 수치 정보 밑에 옆에다가 비고란에 그 편의점이다 그러면 가격 어차피 영수증 받으니까 뭐 썼는지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인지 남들을 좀 사주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
요게 파악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책정을 해서 마치 다이어트 계속 다이어트 요즘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제일 예시하기 들기 편해서 그런 건데 칼로리 좀 줄이고 열량을 더 태워봅시다. 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부터. 근데 수기가계부를 쓰게 되면 데이터가 똑같이 쌓이긴 하는데 그거를 전산화 작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네. 이제 나만의 좋은 추억이었지만 이거가 이제 또 수기로 전산을 또 입력해야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지난달에 비해 얼마 덜 썼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1년, 2년, 3년 저처럼 뭐 10년 넘게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되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4월 지금 중순이거든요. 촬영일 기준으로. 네. 그럼 이제 4월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5월에 제가 소비한 데이터가 10년치 이상 있으니까 제가 5월을 얼마 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당연하죠. 그 예상을 벗어나지는 네. 않아요. 거의. 그냥 새로운 가족이 추가돼서 네, 새로운 네, 기념일이 네.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부분이 생기고 그럼 그걸 기준으로 내가 과소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편하게 이지하게 쓰면서 나를 파악하고 그 쌓인 데이터를 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아끼거나 뭐 더하거나 해서 여기서 남는 부분들을 뭐 투자라든가 뭐 아니면 나의 자기개발 경력개발을 통해서 연봉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서 부자가 되는 초석으로 갈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가계부를 보시니까 쓰다가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다고 해서 썼는데 도대체 뭐에 쓰라는 거지? 네, 맞아요. 이래서 네. 의미 없다. 괜히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 쓴 걸 다시 보니까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쓸 땐 좋았는데 네. 다시 보니까 스트레스만 받는다. 집어쳐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계부 활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계부를 좀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써보니까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계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그런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자리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